회전운동 실험 목적 회전운동에서 각속도, 각가속도, 관성 모멘트, 회전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들 물량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회전운동 봅시다.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원형으로 된 물체가 있고 이 물체의 질량이 라지 m이에요. 그리고 이거의 반지름이 r이고 여기에 실이 매달려 있고 여기 질량 m이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원판이 회전한다 하면 어때요? 회전하는 힘인 돌림인 토크를 받겠죠. 토크는 어때요? r 크로스 f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없애보면 토크는 rf sin 시타가 되고 여기에 90도가 되니까 rt가 되겠죠. r은 요거 반지름이고 t는 뭐야? 여기를 이 원판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가해준 힘, 장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때요? 토크는 I 알파라는 식으로 표현되죠. 이때 I는 뭐예요? 이 원판에 대한 관성 모멘트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알파는 I분의 RT가 되죠. 자, 여기 작은 질량 M 봅시다. 이에게 M에 작용한 힘은 뭐예요? 시그마 F는 mg-t죠. 그래서 mg-t의 외력에 의해서 뭐예요? 가속도 A가 생기죠. MA. 이때 A는 뭐예요? A는 R 알파. 직선 운동에 대한 가속도하고 그 다음에 회전 운동에 대한 각가속도와 관계가 뭐예요? A에다가 반지름 곱하기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mg-t는 mr 알파라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번식과 여기 2번식을 갖다 두 개 연립해가지고 풀면은 mg-t는 mr 곱하기 i분의 rt가 돼야 t를 구할 수 있고 그럼 mg는 1 플러스 i분의 mr의 제곱에 t가 돼가지고 t 값은 1 플러스 i분의 mr의 제곱분의 mg가 되고 알파 값은 i 플러스 mr의 제곱분의 mgr a 값은 r 알파가 되니까 i 플러스 mr의 제곱분의 mgr의 제곱으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실험장치 여기 보면 요 원판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도로대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도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대 위에 보면 포토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판 위에 보면 어때요? 여기 보면 알루미늄 캡이 있고 여기 캡에다 C를 갖다 매달아 여기 질량 M이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질량 M이 어때요? 스몰 M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추를 달면 어때요? mg가 작용하죠. 그럼 장력이 작용하고 이 장력에 의해서 이 C를 땡기고 C를 대했을 때 이 원판이 회전하게 된답니다. 이때 회전할 때 이 원판의 각가속도를 갖다가 막바로 못 측정을 못하니까 여기다 도로대를 갖다가 이 원판에 붙여서 회전하는 도로대의 각가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도로대에 대한 지름과 이 원판에 대한 지름의 비를 이용해서 이 원판의 각가속도를 갖다가 실험적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험을 통해서 어때요? 시간, 그 다음에 각속도죠. 길게 뭐야? 각가속도가 되겠죠. 이건 바로 실험 결과는 어때요? 도로대에 대한 요 옆에 있는 도로대에 대한 각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각가속도하고 원판에 대한 각가속도 비를 갖다가 각각 지름의 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바꿔줍니다. 자, 종류. 메인 플러스 보조, 메인 플러스 강칠링, 메인 플러스 막대. 이거는 뭐냐 하면 메인이라는 동그란 원판이 있고 그 위에다가 어때요? 보조 원판을 갖다 올리고 그 다음 강칠링을 올리고 막대를 올려서 우리가 물체에 대한 관성 모멘트 값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처음 메인 때 0.0075조, 그 다음에 0.0147, 0.00996, 0.01047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회전 원통 반경. 회전 원통 반경은 여기 보면은 실을 묶고는 어때요? 알루미늄 캡 세 가지가 있죠. 그럼 어때요? 이 원판을 회전시킬 때 R은 뭐야? 이 원판의 반지름이 아니고 이 실에 대해서 회전 축하고 이등은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알루미늄 캡에 대한 반지름이죠. 그 반지름이 세 가지가 되는데 여기 하나가 0.01호, 하나가 0.02, 하나가 0.025m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매달리는 추에 대한 질량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질량은 0.0452, 0.0652, 0.0852kg으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 포토게이트에서 우리가 각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이걸 갖다 휴대폰에 대한 지름값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동값을 구해서 오차를 갖다가 구해줄 수 있습니다. 도로대의 각가속도를 측정하는데 원판 지름이 얼마요? 25cm. 도로대의 지름이 5cm예요. 그래서 반지름 비가 5대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걸 갖다가 나눠줘야지만 어때요? 우리가 원판에 대한 각가속도를 갖다가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추의 질량 회전 반경이 작을 경우 각가속도는 중력에 비례하고 관성 모멘트에 비례합니다. 자, 여기서 실험상에 주의할 점은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CD 있어요? CD 바로 장력이 작용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판에서 이 장력이 어때요? 이 원판과 이 실이 어때요? 이루는 각도가 두 개 평행이 돼야지만 두 개가 어때요? 이 실하고 그 다음에 이 원판이 평행이 돼야 되면 어때요? 장력 T가 어때요? 이 원판에 작용하는 이 토크로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요 반지름 R하고 요 T하고 이게 90도가 돼야지만 어때요? 토크가 RT가 되겠죠. 안 그러면 RT sin 시타가 되기 때문에 힘이 토크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실험할 때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회전운동 실험.
여기 보이는 강체의 각가속도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자, 여기 강체가 있고 이 강체에 대한 관성 모멘트 값은 책에 주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어때요? 회전축으로부터 작은 질량이 있죠? 그래서 회전 반경이 있죠? 그래서 회전 반경하고 작은 질량을 갖다가 다 더하면 전체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되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밀도가 일정하다고 생각해가 전자저울의 질량을 재가지고 측정하면 되는데 이쪽에 다른 부분이 달려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 전체에 정해진 관성 모멘트 값 갖다가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자, 토크는 I알파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강체가 있고 여기다가 어때요? 이렇게 실을 매달고 여기에 대어 추를 매달아가지고 이 추의 질량에 대한 중력, 장력, 여기 추를 갖다가 우리가 질량을 매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중력이 당연히죠. 이 중력에서 생기는 장력에서 이 장력에 의해서 어때요? 회전 반경 R, 장력 T에서 이 관성 모멘트가 회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토크가 되고 그 토크에서 이 물체 관성 모멘트 I를 알면 돼요. 알파 값, 각가속도를 갖다가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반경을 바꾸면서 실험하고 여기에 있는 추의 질량을 다르게 질량을 40g, 여기 5g이니까 40g, 45g, 65g, 85g 질량을 갖다 변화시키면은 이 전체 작용하는 장력의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토크를 변화시켜서 각가속도 알파 값을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판뿐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다른 물체를 갖다 올려가 전체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갖다가 변화시켰어도 우리가 각가속도 알파 값을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회전운동 시험하기 전에 우리가 캡스톤 프로그램을 떼가 설치를 합시다. 자, 이 물체가 돌아갈 때의 각가속도를 실험용으로 어떻게 측정하냐 하면 이 원판에 대한 각가속도를 막바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어때요? 우리가 여기 동그란 도로를 갖다가 원판에 붙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원판이 돌아가면 여기 도로도 같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도로대에 대한 각가속도를 측정하고 이 원판하고 도로대는 어때요? 지름의 비가 5대1을 차이 납니다.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각가속도 회전비가 5분의 1도 줄겠죠. 그래서 이게 측정한 이 각가속도를 나누기 5를 되는 게 바로 원판에 대한 각가속도 값이 되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캡스톤 프로그램을 이제 띄우고 자, 하드에스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50 인터페이스가 있죠. 자, 50 인터페이스가 있고 우리가 여기 있는 포토게이트 여기 포토게이트하고 도로레 있죠? 도로레에 대한 각가속도를 갖다 포토게이트가 측정하는데 포토게이트가 1번에 꼽았습니다. 그래서 1번 선택하고 포토게이트 선택. 자, 그럼 포토게이트 선택. 타이머 선택. 자, 그래서 넥스트. 자, 포토게이트 하나 연결됐죠? 넥스트. 자, 어떤 거 셀렉터 타이머 클릭. 어떤 실험이에요? 우리가 도로대가 연결되는 포토게이트 사용했죠. 그래서 요걸 갖다 풀리 포토게이트 선택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각가속도 값을 갖다 각속도, 그다음에 각도, 각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죠. 근데 각가속도는 어때요? 값이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속도를 측정해서 시간에 따른 각속도를 측정해서 그 기울기를 구해서 각가속도를 구할 겁니다. 그럼 넥스트.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이 풀리 도로레에 대한 반지름 값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때요? 전체가 어떻게 구멍이 10개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 때 360도죠. 그래서 그 10개의 구멍을 나눠주면 한 각도간 여기 있는 구멍의 각도 사이 거리가 얼마냐 하면 36도가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어때요? 0.02도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넥스트. 넥스트. 피니시. 창을 닫고. 자, 이제 그래프를 갖다 들어갑니다. X축은 시간, Y축을 각 속도로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레코드 해봐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각 속도 값이 측정되는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톱. 자, 이제 실험 장치를 선택합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 반지름 1.5cm, 2cm, 2.5cm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실을 갖다가 이렇게 위에 있는 부분에 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40g의 추를 갖다가 수거리에 걸립니다. 그리고 요 실에 여기 있는 도로에 이쪽 도로에다가 요 장치를 연결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자, 여기 도로대가 있죠. 이 도로대는 어때요? 실이 이렇게 도로대 수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대를 갖다 올리면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어때요? 이쪽에 RT 장력인데 이 장력이 어때요?
이쪽으로부터 이만큼 각도 시타만큼 올라가 있죠. 그럼 어때요? 여기 실제 작용한 장력은 어때요? 여기 각도에 대해서 더 줄어드는 힘이 이쪽의 평면에 수직으로 이때 수평으로 장력이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값을 구할 때 장력 T가 요 반지름 R, 장력 T가 같은 평면상에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실험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의 높이를 갖다가 R 위도 조정해가지고 이 실이 여기 있는 반지름 R하고 같은 평면상에 있도록 우리가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원판하고 이 실이 평행이 되면 같은 높이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실이 어때요? 이쪽에 높이를 조정해가지고 이 평면에 평행이 들어가고,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RT인데 요만큼 각도 C타가 있죠 또. 그럼 어때요? 당연히 이 물체를 회전시키는 토크, 장력 T가 달라지기 때문에 토크 값이 달라지겠죠. 장력 T가 이렇게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토크가 달라지면 당연히 각각수도 알파 값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여기 있는 반지름하고 그 다음에 요 장력, 실에 대한 장력하고 두 개 이루는 각도, 장력의 힘하고 반지름하고 이루는 각도가 90도라고 가정하고 실험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요 부분이 수직이 되도록 우리가 이 장치를 갖다가 좌우로 움직여서 정확하게 수직을 갖다가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수직,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실하고 그 다음에 이쪽 평면하고 두 개가 평행이 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실험의 조건 토크가 R 코스 T가 되는 걸 갖다가 맞춰서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일단 장력 T 값이 시타만큼 어떤 평면과 이루는 각도 시타, 그다음에 여기 반지름과 이루는 각도 시타 90도에서 더 벗어난 각도만큼 장력 T 값이 줄어들게 돼가지고 각하수도 알파 값이 감소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치가 다 됐으면 우리가 측정을 해봅시다. 자, 레코드. 스탑. 자, 봐요. 여기 반대편으로 이렇게 실이 감기면 어떻게 돼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죠. 그러니까 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수직을 맞춰서 실험합니다. 그리고 요 원판이 돌아갈 때 여기 있는 도르래가 딱 붙어서 같이 돌아지겠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어때요? 이 원판이 돌아갈 때 도르래가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도르래가 원판에 딱 붙어 있도록 여기에 약한 장력을 가해줍니다. 그럼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쪽 도르래가 이 원판에 딱 바짝 붙으면 어때요? 돌아갈 때 두 물체 사이에 접촉에 의한 마찰이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하수도 알파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측정된 실험가를 보면은, 자, 처음에 어때요? 추가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때요? 당연히 당기는 장력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추가 있죠? 이 추가 있어요. 질량이 있으면 질량 mg가 작용하고 실이 위에 매달려 있으면 이게 장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mg-t가 ma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t가 이쪽에도 똑같이 장력 t가 작용하죠. 이 장력 T하고 반지름 R하고 곱해는 토크에서 이 원판이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실험 결과를 보면 이렇게 직선이 쭉 나오죠? 시간에 따라서 어때요? 힘이 계속 작용하니까 어때요? 토크. 시간에 의해서 힘이 계속 작용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토크 이코르 R 크로스 장력 T죠. 그 T가 계속 작용하니까 어때요? 결국 뭐예요? 이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이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당연히 각속도값이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토크가 일정하니까 각속도값이 증가하는 게 이렇게 상수값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각속도값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기울기를 구하면 어때요? 뭐가 돼요? 이게 바로 각속도가 되겠죠. 자, 여기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 약간 울퉁불퉁하죠. 자, 울퉁불퉁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좌우로 흔들려 속도가 너무 빨라가 좌우로 흔들리든지 안 그러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도르래가 여기서 부딪혀가 튕겨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인 부분을 찾아서 이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면 좀 더 정확한 값을 갖다가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이건 뭐예요? 추가 쭉 가다가 밑에 바닥에 있으니까 부딪혀가 다시 올라오면 어때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선택과 요거에 대한 기울기를 봅시다. 선택하며 그 다음 하는 뒤에 직선 피팅을 해줘가지고 mt 플러스 b 해가 기울기를 구해주면 그 기울기 값이 바로 각가속도 값이 되겠죠. 자,
m 값이 3.67이죠. 3.67 값이 바로 각하수도 값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45g 했을 때 각하수도 값이 3.67이 나왔죠. 자, 그럼 65g 해봅시다. 65g 하고 회전 방향은 똑같이 하고 하면 어떻게 당연히 질량이 증가하고 하니까 각하수도 값이 변화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레코드. 자, 스탑. 자, 똑같이 뒤를 돌려봅시다. 자, 5.61로 각하수도 값이 증가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당연히 mg가 증가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85g 해봅시다. 레코드. 스탑. 자, 그럼 길기가 7.4% 증가되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45g 갖다가 질량을 갖다가 65g으로 고정을 시키고 회전 반경을 바꿉시다. 그러면은 요 C를 갖다가 요 밑에 있는 건데 다 감아가지고 회전 반경을 하면 되는데, 자, 이제는 어떻게 아까 전에 있던 거하고 여기 어떻게 반경 알이 이만큼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옆으로 돌려가지고 정확하게 수직을 갖다 다시 맞춥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이 높이가 내려가 있겠죠. 여기서보다 이렇게 여기 반지름이 1.5cm보다 반지름이 2.60cm가 밑에 부분이 있죠. 그래서 높이가 이게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도르래를 갖다가 이용해서 도르래의 높이를 갖다가 우리가 올려줘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수평을 갖다가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 되고 이 C하고 이 원판이 평이 돼. 그러면 RT가 이가 똑같은 평면상에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력이 그대로 이 물체를 변시키는 토크에 작용하겠죠. 자, 레코드. 반지름을 바꿨습니다. 1.5에서 2.5 바꿨죠. 자, 그러면 토크는 R 코스 P니까 당연히 반지름이 증가하면 각하수도 값이 증가하겠죠. 자, 아까 전에 65g보다 각하수도 값이 커지는 것 같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반지름 갖다가 우리가 더 증가시켜 봅시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거 갖다가 높이를 조금 올려가 똑같이 증가시키고 우리가 수평을 맞추고 이걸 갖다 옮겨가 다시 반지름에 대한 수평을 맞추고 조금 더 옆으로 옮겨가 맞추면 되겠네요. 자, 레코드. 스탑. 자, 그러면 반지름에 따라서 어때요? 각하수도 값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지름이 증가하면 어때요? 토크가 R 크로스 F니까 당연히 반지름이 증가하면 토크가 증가하니 토크가 증가하니까 이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이 증가하는 거니까 돌리 힘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각하수도 알파 값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면은 관성모멘트를 증가시킵니다. 이게 물체에 대한 걸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딱 들고 이걸 우리가 반지름을 갖다가 2cm 해놓고 감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높이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고무줄에다가 똑같이 인프가 이게 튕겨나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똑같은 원판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원판 하나 할 때보다 원판 2개 있으니까 당연히 관성 모멘트가 2배로 증가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딱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아까 전에보다 높이가 내려갔죠. 그래서 이걸로 다시 수직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 높이를 갖다가 내려서 높이를 맞춰줍니다. 자, 이제 관성 모멘트를 변화시키고 반기름은 어때요? 근데 2.5cm 놓고, 그 다음에 질량은 65g에 나왔습니다. 레코드. 스탑. 자, 관성 모멘트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3.85로 아까 전보다 더 줄었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걸 빼고 이 물체를 갖다가 올려서 관성 모멘트를 변화시켜서 시험해 봅시다. 레코드. 스탑. 자, 관성 모멘트가 더 주니까 아까 전에 그 이름 뭐고 음파는 보단 관성 모멘트 값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각각속 값이 달라지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이걸 갖다가 사각형 칸으로 바꿔서 해봅시다. 자, 레코드. 스탑. 자, 우리가 각각속도 값을 구해보면 또 변화가 되는 것 같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추에 대한 질량을 변화시키면서 결국 이 전체 계에 작용하는 어때요? 뭐예요? 장력이죠. 계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mg가 변화시키게 되고,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이 추에 대한 힘이 잘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장력이 변화되고, 이 장력에서 이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 전체의 각각속도까지 변화되는 것 같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전 반경을 갖다 변화시키면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그 각각속도값을 관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체의 관성 모멘트를 갖다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여기에 작용하는 각각속도를 갖다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